안녕하세요, 용마루입니다. 오늘은 제 타이어 윈터 타이어 껴져 있는데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따뜻한 여름에 낚시를 가려고 그러면 썸머 타이어로 바꿔야겠죠. 차량을 안전하게 리프트에 올려놓고 리프트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가 굉장히 더럽네요. 저는 지금 윈터 타이어가 금호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WS71. 이렇게 마개도 제거하고 휠 너트 마개도 제거합니다. 그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외부 기온이 낮을 때는 윈터 타이어 자체가 딱딱해지지가 않아서 그립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외부 기온이 높으면 고무 재질 자체가 열에 되게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오늘은 윈터 타이어를 빼고 썸머 타이어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해 볼게요. 이렇게 탈거가 됐죠? 그러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허브예요. 휠이 이 동그란 거에 걸려서 이 부분에 걸려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보통 휠 타이어를 잘 안 빼시는 분들은 타이어를 자주 안 갈으시는 분들은 여기가 녹이 슬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고착이 돼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거 제 작년 여름에 발라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뺀 김에 이걸 한번 청소해 줄게요. 이렇게 얼추 청소가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요거는 녹 방지랑 고착 방지제예요. 요를 발라주면 휠 타이어가 휠이 이 허브에 쪄들지가 않아요. 요즘에 나온 차들은 안 해줘도 되는데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여기가 꼭 녹이 쓸어거든요. 그래서 발라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녹이 쓸었다고 그래가지고 주행하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거 바퀴 같은 거를 빼고 아니면은 바퀴를 빼고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여기가 고착이 되면 휠 타이어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칠하고 정말로 고착이 됐다고 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저 부분이 고착이 되면 뭐 차종마다 휠을 잡고 있는 너트나 볼트 같은 게 있는데, 걔를 다 풀러도 허브 거기 부분이 고착이 돼서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쇠망치 말고 이런 고무 망치를 이용해서 여기를 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진짜로 안 빠지는 차들은 정말 안 빠집니다. 이렇게 잘못 쳐가지고 휠에 흠집이 날 수도 있고 휠이 재수없으면 찌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방지하려고 그러면 휠이 잘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걸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랑 뒷바퀴랑 타이어 사이즈랑 휠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면 위치 교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위치 교환이라는 게, 위치가 기존에 있던 위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탈거된 타이어는 위치를 써줍니다. 어차피 제 회사니까 차량 번호는 안 쓰고 제 닉네임을 쓸 거예요. 용마루. 용마루 이렇게 쓰고, 이게 운전석 뒷바퀴니까 저는 그냥 3번, 얘는 앞바퀴였거든요. 용마루 1번 이렇게 다 적어놔요. 그러면 지금 얘는 1번에서 빠졌잖아요. 다음 이번 연도 겨울에 낄 때는 얘가 1번 운전석 앞바퀴였으니까 운전석 뒷바퀴로 가고, 얘는 운전석 앞바퀴로 올 거예요. 제 윈터 타이어 탈착 준비는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에어코크라고 하는데, 얘를 빼가지고 공기압을 뺀 다음에 휠 안쪽에 붙어있는 밸런스 웨이트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장착할 타이어는 제가 작년 겨울에 뺐던 타이어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용마루 4번, 작년에 뺐을 때 이게 보조석 뒷바퀴에 있던 거니까, 얘를 이제 오늘은 운전석 앞바퀴로 와야겠죠. 오늘은 이제 이걸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탈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착되어 있던 윈터 타이어를 탈착할게요. 매끄럽게. 이제 탈착을 했으니까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이어에 요 부분을 비드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요 부분을, 이 부분에다가 정품 비드크림을 발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품 비드크림을 골고루 이렇게 발라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비드크림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이어를 장착할 때 이 타이어가 휠에 매끄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윤활유 작용을 해요. 그리고 장착이 됐을 때 타이어의 이 비드 부분이랑 휠의 비드 부분이 만나가지고 나중에 접착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휠과 타이어가 따로따로 회전하지 않아요. 정말로 간혹 일부 매장에서는 이 크림을 사용하지 않고 레저 왁스랑 아니면 자동차 엔진 오일 같은 거 있죠? 그걸 발라요. 그 이제 되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장착하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장착이 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아까 그 비드 말한 부분 있죠? 거기가 서로 접착이 안 되면 요렇게 회전을 해요. 지금은 바람이 없으니까 사람 힘으로도 돌아가는데 나중에 공기압을 넣으면 그 공기압이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진 않을 텐데, 만약에 저 부분이 접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을 때 휠이 잠기겠죠. 근데 타이어는 살짝 돌아가겠죠. 그럴 경우는 없는데, 이건 되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극단적으로. 근데 엔진 오일이나 레저 왁스를 바르는 곳에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정품 비드크림을 사용하시는 데를 가세요. 이제 타이어 장착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휠 밸런스라는 걸 봐야 돼요. 이제 휠 밸런스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휠도 동그랗고 타이어도 동그랗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 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무게가 틀려요. 이 동그란 거 와중에도. 근데 이제 쉬운 말로 이쪽, 지금 여기 제가 손가락으로 이 부분이 10g이 무겁다.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기계가 이 회전하는 것 중에 제일 무거운 부분을 찾아요. 제일 무거운 부분을.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10g이 무겁다 측정이 되잖아요. 10g이 무거워갖고 계속 회전을 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저 무거운 부분이 날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10g이 무거운 반대편, 이 10g이 여기가 무겁다고 측정이 되면 이 반대편에 10g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압을 봐줘야 돼요. 공기압은 예를 들어서 38이 세팅되어 있네요. 38을 넣어주고 기다려 볼게요. 저렇게 38이 들어갔다고 나오죠? 그러면 빼고 캡을 잠그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두 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이 휠에 제원을 세팅을 했어요. 좀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저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무거운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계가 보시면 70g, 좌측은 OK, 우측은 70g. 그러면 저쪽 부분 레이저 포인트, 여기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 보이세요? 저 부분에다가 70g을 붙이라는 거예요. 70g이면 요거 하나가 5g인데 한 뭉치가 60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를 다 붙이고 10g을 더 붙여야겠죠. 저기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가리키는 데다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반대되는 이 부분, 요 부분, 여기 70의 맞은편, 이 부분이 휠 안쪽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70g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쪽 반대 방향에 무게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저기 레이저 포인트가 가리키는 데다가 정확하게. 옛날에는 이 무게 맞추는 거를 박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유관상에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휠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좌우를 합쳐서 150g, 승용차 SUV 같은 경우에는 150g이라고 봐요. 150g이 정상 범위.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50에서 80 정도는 다 나옵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휠 타이어의 무게 균형이 좋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갖고 다시 돌리면 휠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면 이렇게 OK 사인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원래는 이걸 동시에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휠 타이어의 무게, 그 무게를 맞추는 작업이 휠 밸런스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P타이라고 이게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타이어가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어디가 튀어나오고 그런 거. 그거를 측정하는 게 저 롤러입니다. 저 롤러. 이게 도달할 때 저 롤러가 이 타이어를 누르면서 이 타이어에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롤러가 나왔죠. 그러면 바퀴가 회전하는 동안 저 롤러에서 타이어에 튀어나온 부분이나 휠이 굴절이 나가지고 타이어를 밀어서 튀어나오게 하는 경우, 그 경우를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동이 있냐 없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12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거는 살짝 진동이 있네요. 13이에요 12가 정상 범위고 이 밑은 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 위는 타이어 자체나 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측정하는 게 있는데 13이면은 허용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는 정도라 하지는 않을게요. 귀찮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얘는 정상이라고 치고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장착을 할 거예요. 다른 바퀴는 다 장착했고요. 이쪽 바퀴만 장착하면 됩니다. 장착을 할 때에는 현대 기아차는 이 휠 볼트가 너트 타입이거든요. 근데 얘를 대충 하면 안 되고 나사선이 뭉개질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손으로 한 5-6바퀴는 나사선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숙련된 작업자일수록 실수는 안 하지만 사람이니까 언젠가 한 번은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사선을 몇 바퀴 안 돌려주고 쪼게 되면 나사선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손님도 난처하고 저희도 난처하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너트가 볼트 나사선에 5바퀴 6바퀴 정도 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동 임팩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것만 쪼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퀴가 뜬 상태에서 타이어 광택제를 발라야 이 부분까지 고루고루 바를 수가 있어요. 타이어 광택제 뭐 내저 왁스예요, 내저 왁스. 얘를 내린 상태에서 바르게 되면,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 아랫부분이 잘 안 닦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굴러갈 때 더러운 부분, 깨끗한 부분, 더러운 부분, 깨끗한 부분이 보여요. 제 휠은 검정색이니까 그냥 여기도 대충 닦아줍니다. 검정색이 이게 좋아요. 휠이 기스가 나면 매직으로 칠해도 별로 티가 안 나고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겠지만 제가 손으로 몇 번 쪼우고 전동 임팩으로 살짝 쪼았잖아요. 저것은 이제 너무 살살 쪼으면 바퀴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휠 너트를 꽉 쪼아줄 거예요.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권장하는 토크 값이 있거든요. 그 토크 값을 설정한 후에 토크렌치로 너트 다 쪼아줄 겁니다. 이게 규정된 토크로 쪼는 게 뭐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는, 제가 있는 매장에서는 이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은 규정된 토크캅으로 쪼우는 것도 쪼우는 건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뭐 뉴스나 그런 데 보면 바퀴 너트를 안 쪼아서 출고가 돼서 주행 중에 바퀴가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토크렌치를 씁니다. 작업의 제일 마지막은 토크렌치예요.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습관이 돼 있으니까 차량을 출고하기 무조건 전에는 이 토크렌치를 치기 때문에 너트나 볼트를 조이지 않고 출고되는 차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가끔 정신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정신 나갔을 때는 귀신에 홀린 것 마냥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든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기당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기당할 때도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뭐에 홀린 듯이 사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습관적으로 방지를 하려고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저희는 무의식결에 제일 마지막에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 쪼이고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용마루의 용렌토 썸머 타이어 장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썸머 타이어를 끼고 낚시를 가야겠죠. 낚시를 즐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마루의 용렌토 윈터 타이어에서 썸머 타이어 교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